집 산 지 1년 정도 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주위 어른들 말로는 빨리 갚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좀 저축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본인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대출 상환이 먼저인지 아니면 저축해서 투자가 먼저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그 우선순위 딱 정해드릴게요. 책이나 부동산 인터뷰를 여러 개 찾아보면 부동산으로 부자 된 분들은 다 이렇게 대출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시면 부자 되는 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럴 겁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이 빨리 대출 갚아서 집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애들 크면 돈 나갈 일 엄청 많아서 지금이 딱 기회다 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 속에는 대출은 곧 빚이라는 전제 조건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보통. 근데 저는 주택담보대출은 그 대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봐요. 물론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아니면 자동차 할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빚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빚보다는 레버리지 특성에 더 가까워요. 이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대출 상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차라리 그 돈 저축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4억 아파트를 사려고 3억 빌리고자 30년짜리 대출을 일으켰어요. 금리는 3%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한 달에 126만 4,812원을 총 360번 내야 돼요. 근데 매달 약 126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이자를 줄이고자 중간에 중도 상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2년 동안 달마다 이 이자 말고도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모아요. 그럼 소득에서 약 226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 남은 돈으로 사실 생활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일단 그렇게 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모으고 나서 약 2년 뒤에 매달 1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죠. 이거를 2년 뒤에 중도 상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30년 동안 낸 총 이자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왼쪽이 중도 상환 없이 360회 이자 플러스 원금을 납부한 거고요. 오른쪽은 2년 뒤인 24회 납부 이후에 2,4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에서 2,400만 원을 빼고 25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각각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밑을 보면 중도 상환 없을 때는 약 1억 5,500만 원 내고요. 중도 상환 했을 때는 이자로 약 1억 4,300만 원 내요. 근데 중도 상환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수수료를 보수적으로 1.5%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504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은행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과 이 두 금액을 뺀 차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46만 3,169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뼈 빠지게 2년 동안 2,400만 원 더 모아서 이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 상환하면요. 30년 뒤에 약 646만 원을 이득 보는 거예요. 물론 2,400만 원을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번 더 내면 금액은 훨씬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걸 또 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도 엄청 불만이 쌓일 겁니다. 왜냐면 허리띠 쫄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생한 거에 비해서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생겨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김 빠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2,400만으로 650만 원 이득 보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시죠? 그럼 어떤 걸 투자하느냐? 저라면 이 돈으로 무조건 갭 투자했을 겁니다. 2,400만 원으로 아파트 갭 투자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거뒀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비산동 관악성원이라는 곳인데요. 왼쪽 보시는 것 같이 15년 4월에 매매 가격이 2억 5,650만 원이고 전세 가격이 2억 3,5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면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아파트를 이 시기에 갭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년 동안 약 100% 상승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무려 2억 5천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가정이 서는 거죠. 그냥 대출 갚는다고 은행한테 2억 4천만 원 홀라당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자산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물론 아파트 투자할 때 그 지역과 아파트를 잘 선정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언급한 이 대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2,4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매달 내야 되는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대출 이자 내는데 허덕여서 삶이 뒤흔들릴 정도로 힘들다? 그럼 이 한 달에 내는 부담이 적어지는 수준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대출 상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내 삶이 힘든데 30년 뒤에 이득이고 뭐고 솔직히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삶이 중요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대출 갚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슬슬 매달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내는 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말이죠. 그래서 주담대 대출에 대한 저희 기본적인 기조는 무리해서 급하게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내 자산 불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중에 집 팔 때 어차피 대출 다 상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 사면 30년 아니면 40년 동안 평생 대출 갚아가면서 거기 눌러 앉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은 평균 7.5년으로 채 8년이 안 돼요. 그 비싼 돈 주고 아파트 사도 7년 반 정도만 살고 팔아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자녀 교육이나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대출 30년짜리 받아도 7년 반 정도 원금 플러스 이자 내다가 집 팔아서 대출 상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굳이 대출 빨리 갚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표를 통해서 6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건 30년 동안 집을 안 판다는 조건에서 계산한 거예요. 현실을 반영해서 8년도 안 됐을 때 집을 팔아버린다? 그럼 그 이자 차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럼 왜 주위 어른들은 왜 그렇게 빨리 대출을 갚으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출은 곧 빚이라는 게 머릿속에 세뇌됐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어르신들이 집을 사서 대출 갚을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지금과 다르게 70년대는 대한민국이 고성장 시대에 있을 때거든요. 지금은 금리 아무리 높아봤자 4, 5%인데 그때는 기복 막 10% 이랬어요. 지금이랑 말도 안 되게 높았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리띠를 올라매서라도 최대한 빨리 대출을 갚는 게 그 당시에는 이득이었어요. 또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냥 예금 통장에 돈 넣어도 수익률이 기본 10%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보다 더 좋은 투자 상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빨리 갚고 통장에 돈을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대출을 갚으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비하면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근데 그때 통했다고 해서 투자 안 하고 대출만 갚는다? 그럼 인플레이션 직격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는 훨씬 수익률 좋은 투자가 없는지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재테크 개념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래서 옛날 상황을 현재 그냥 대입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뒷배경이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주위 어르신들이 그런 대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되면서 또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8년도 채 안 돼서 집 팔아 주담대 대출 다 상환하니까요. 그냥 매달 내는 이자가 제일 적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다 보니까 가끔씩 대출 받을 때 기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물어보면요. 저는 당연히 제일 긴 걸 선택하라고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간이 길어야 이자가 제일 작아서 달마다 내는 금액이 훨씬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동산에 관심 갖고 제 영상까지 찾아보신 여러분들은 분명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가치관이 성장이다 보니까 항상 뭐든 더 하나라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낸다면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이겠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제 채널이 작다 보니까 구독, 알람 설정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꼭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왜 대출 상환보다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나은지 그 근거로 대출 30년 총 이자 비교와 투자 시 수익률 및 시대적인 배경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출 관리하셔서 부동산으로 자산 불리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